민주당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공천혁명이다 할 정도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오마이 TV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생하게 현장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선혁명의 주역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민주당의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의정부 갑에서 네, 문석균 후보를 이겼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었죠. 어제 승리의 감회가 아직 좀 남아있을 듯한데요. 좀 얼떨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언급을 하시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자, 오늘의 지역구 한번 훑어볼 텐데요. 크게 4개 지역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김남희 신인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역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주목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국민들은 어쨌든 현역 교체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네. 열망이 더 크고 네. 김남희 변호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물론 결과야 모르지만 네. 현역 의원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나오면 네, 이 스튜디오에 승자를 한번 초청해 볼까? 전화로 막 아주 좋은 급히 생각이십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과연 누가 승자가 네. 될지 말이죠. 네, 한번 기초가 주목됩니다. 전략 경선지라 함은 일반 시민에게 100% 묻는 거예요. 예. 우리 박지혜 후보 어제 이제 의정부 갑에서 승리한 박지혜 후보도 전략 경선지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만 100% 하는 네, 거예요? 일반 시민 음. 100%. 네. 네, 유권자 중에서 네. 5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네. 네, 전화로 의견을 음. 묻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가요? 좀 일반 시민 100%면은 네. 신인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혁신 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성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혁신 공천으로. 그 중에 이제 한 사례가 박지혜 변호사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셨는데, 이제 20분 후면 또 오늘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발표될 때 가슴이 어땠어요? 원래 이제 어제는 네. 8시 반, 어제도 8시 반에 네. 발표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7시부터 데이터를 이관해서 저희 이제 캠프에서 간 참관인 입회하에 네.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10분 단위로 저희가 캠프에서 시계를 보면서 아. 10분 지났다, 또 20분 지났다 네네.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는데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네. 거리에서 음. 제가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3월 1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일주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음. 또 초반에 3일은 휴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네.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네. 일단 저희 캠프 꾸리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거리에 나갔는데 그럼 며칠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금요일이 이제 전략 경선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음. 거리에 나가면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 만나면서 악수하고 또 잘 소개드리고 네. 금요일에 경선 있으니까 전화 받아달라 이런 안내드리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네. 조금 편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금요일 저녁 7시가 되니까 네.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아. 그런 좀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 굉장히 지금 긴장됐던 그런 그래요. 시간이었던 지난번에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와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앙선관위 민주당 중앙선관위 발표 시각 바로 그때까지 본인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말이죠. 의정부 갑이 그야말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가문의 텃밭입니다. 그렇죠. 가문의. 여기서 몇 번 하셨죠, 의장님이? 6선 했죠. 6선 했죠. 네. 그러면 6, 4, 24. 24년. 거기도 이제 아들 문석균 그 지난번에도 씨가 출마하셨죠. 김대중 재단 의정부 지회장이죠. 네. 이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림잡아서 30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 씨 가문이 30년 동안 텃밭을 잘 갖고 놓은 것을 일주일 선거 운동했다고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거 운동 어. 복을 입고 한 거는 네, 그 정도. 일주일이에요? 예, 그렇죠. 야, 그러면 예. 30년의 텃밭을 네. 일주일의 바람이 바꿔놨다. 그렇죠. 이건 그렇죠. 진짜 그렇죠. 공천 혁명이네요. 자, 그 바람을 네. 첫날 선거운동 갔을 때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아니면 며칠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느끼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네. 그런 기운을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네. 그분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번에는 조금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바꾸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밑바닥 민심이구나. 소위 말하는 네. 그런 걸 조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30년 동안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쪽에서 이 닦은 텃밭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좀 의심했을 법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네. 텃밭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뭐 경험의 짧음 이런 거 유권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선 결과도 막 쭉 지켜봤잖아요. 네. 현역이 대거 탈락되고 있어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높구나. 그걸 민주당이 그만큼 잘 읽고 네.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입 1호이신데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질문한다면요? 예, 그러니까 박재 변호사는 환경 전문가신데 처음에 영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미리 누가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영입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준비를 안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정책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후 이게 제 전문 분야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저희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일 때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기후 목표도 많이 강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국회 이제 국정감사 시즌 그때쯤부터 아마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도 보면은 이게 좀 제대로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 시기에 마침 이거를 국회 들어와서 직접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뭐 많이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본인이 네. 영입 1호인지는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네, 1호 뭐 번호를 처음부터 정하고 영입하시진 않았던 것 그리고 같고요. 보통 영입 1호는 네. 뭐 비례를 주거나 일반적으로. 아니면 경선 안 하고 어디 좀 편안한 데 줄 수도 있는데 또 의정부 갑에 가가지고 경선하라고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네, 사실 그 의정부에 대한 얘기는 영입 초기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워낙에 이제 현역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일찍 하셨고 그래서 네.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이제 경기 북부 출신이고 그 지역의 정서를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전략 경선 지역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셨을 때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지역이 제가 정치를 지역에서 한다면 네. 뭔가 사명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1호라는 것이 네.
저는 또 뭐 상징성 있고 기후 경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의지를 민주당이 표명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게 또 뭔가 기득권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1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지역 정치에 이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네. 당에서 제안하신 거라면 제가 그냥 가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의정부 갑과의 인연은요? 고향이 그쪽인가요? 네, 제가 고향이 갑 지역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은 이제 경기도 연천 정곡이라는 곳인데요. 네. 네, 의정부와 비슷하게 이제 군사 음. 지역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잘할 때는 음. 공부를 좀 잘하면 이제 의정부로 가고 그러면서 약간 동경의 대상 같은 그런 곳이 또 의정부 지역이기도 했고요. 자, 국힘 상대. 네. 상대가 지금 정해졌죠? 네. 전희경. 네.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 비서관입니다. 자, 이제 상대를 파악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전유경 후보님은 네. 지난번에 비례의원으로도 이제 음. 국회에서 인상 깊은 그런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되게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굉장히 보수 쪽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의 또 새로움, 네. 또 유능함 이런 것으로 네. 승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10분 전에 심장이 어땠어요? 어제 네. 지금 이 시간쯤에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8시 네, 30분이 네. 예정이었는데 그래요. 좀 조금 빨리 할 때도 일찍 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네. 처음 참관인으로 가셨던 이제 그 실무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네. 전화를 놓쳐가지고 너무 그때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공천 혁명을 이루고 이 자리에 온 박지혜 변호사랑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원 가문에서 30년 동안 일궈놓은 텃밭을 단 6일 만에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그 밑에 있는 어떤 민주당원들의 열기, 소망 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오늘? 예. 그리고 일단 근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네. 했다고 보기는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바닥에서 네.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지난번에 부승찬 네. 후보 정춘수 의원을 이긴 용인정에서 이긴 그 후보는 자기가 몰랐대요. 자기가 이길 전혀 줄 예측을 몰랐다. 못했대. 네. 아, 그리고 일주일 전에 딱 똑같이 일주일 전에 스타트했거든요. 네. 선거운동을. 네. 근데 다음 날 정말 가기가 싫었대. 왜냐하면 지하철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자기를. 근데 그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박지혜 변호사는 좀 더 나았나 봐요. 거기보다.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제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시간에 많은 부분을 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의정부 제1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가가호호 상인들을 다 방문을 한 번씩 해봤는데 네. 물론 조금 이제 가슴 졸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모모 씨가 된 거 아니에요? 음. 거기 그분이 공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하. 네.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이 왔군요. 네. 또 이번에는 한번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 갑에서 어제 경선 혁명을 이루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혁명을 지켜보고 있는 박지혜 영입 1호. 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역 해당 지역구 현역 모두 2명 탈락. 네. 그만큼 앞서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민주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네. 요청이 굉장히 크구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사실 또 제가 영입 인재들과 네.
제가 첫 번째 영입됐으니까 12월 11일부터 영입이 돼서 네. 근 한 이제 3개월 가량을 다른 영입 인재들과 같이 활동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굉장히 이제 개혁성도 높고 네. 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한 민주당의 결정이 네. 어느 정도 이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네. 지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광명을에서 승리한 김남희 변호사는 이제 같은 변호사죠. 네. 영입은 이제 지금 박재 변호사가 1호고 김남희 변호사는 24호예요. 한참 뒤네. 근데 어쨌든 승리했어요. 둘이 좀 친해졌어요? 영입 인재 되면서? 네, 또 묘하게도 동갑이더라고요. 아, 동갑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분야가 이제 저는 이제 환경, 기후 이런 쪽인데 또 김나희 변호사님은 네. 복지 이런 쪽이셔가지고 그래요. 분야도 조금 보완적이고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아, 네. 빨리 오마이 TV 스튜디오로 좀 달려오시라고. 근데 네. 광명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의 승자 김남희 변호사가 여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스튜디오로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주 서원에서는 이장섭 현역이 탈락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장섭 현역 의원이 노영민 의원 보좌관과 정세균 의원 보좌관을 한 출신이거든요. 네. 그 노영민 의원은 청주 상당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얼마 전에 패했잖아요. 그리고 청주 청원에서는 현역 변재일 오선 의원이 컷오프 당했고, 그래서 송재봉 시민운동가 출신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승리한 곳인데, 오늘의 이 청주 서원을 포함하면 청주가 굉장히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청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데 아닙니까? 교수님? 보수적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싸움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네, 네. 이제 친문 진영이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했었잖아요. 물론 뭐 변재일 의원은 친문이라고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네. 근데 이런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결국 당원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박지혜 아까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민주당 전체에 불고 있는 게 아닌가 바람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열망이 결국은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는 이제 청주 흥덕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 도종환 의원과 네. 도전자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 상황 실장을 했던 분인데, 이거는 이제 1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결과 발표가 네.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렇죠. 청주 전체가 확 이번에 바뀌는 건지 한번 이 네.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선거 전략 앞으로 이제 잘 짜야 될 텐데, 네. 상대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상대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전희경. 전희경 네.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일 비서관. 네. 네. 자, 당원의 이 열기,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이 열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싸움일 듯 합니다만, 네. 앞으로의 각오라면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기겠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네. 정말 속성으로 네.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들을 네. 좀 배운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00% 국민 경선으로 음. 선택된 네. 경쟁력 있는 후보다 네. 어느 정도 그런 점이 또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음. 시민 여러분 곳곳 제가 찾아다니면서 네. 의정부를 정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네. 유능한 후보다 이런 점을 그래요.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어. 이런 전략으로 저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선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막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표를 한 표를 준 사람들. 네. 어제 네. 표 준 분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저 진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저희 이제 선거 캠프에서 문자로 음. 사실 저희가 이제 다 만나뵐 시간이 너무 없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네. 문자로 그것도 이제 아름아름 정말 열성 당원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 취합해서 문자로 이제 많이 선거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이런 걸 네.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회신으로 음. 지지합니다. 이번엔 꼭 바꿔볼게요. 뭐 저 전화 왔는데 박지혜 후보 찍었어요. 막 이런 네. 이제 문자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일일이 확인하면서 많이 보내주신 분들은 회신을 직접 하기도 하고 네. 그걸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지난 며칠 동안 네.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또 전화를 애타게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일이 제가 다 답장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네. 선거운동 기간에 열심히 활동해서 이기는 민주당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말 제대로 심판하는 민주당 모습 보여드림으로써 네. 보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승리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지켜봤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혁신 공청을 이제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상당히 비장했어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후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 공천이 이제 네.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니까요. 네. 이 고비를 우리가 다 같이 넘고 음. 정말 이제는 총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총선 향해서 총선 승리를 향해서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서 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뛰겠다 그 마음인 것 같고요. 저 네.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너무- 또 네. 좀 어수선 안 할 때 오늘 막 이렇게 막 경선 결과 발표 어수선하지 아, 않습니까? 네, 오늘 정말 다른 후보들 결과를 봐서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해요. 재밌었던 것 아, 같습니다. 본인 할 때는 막 조마조마했는데 네, 네. 아, 이거 좀 아무튼- 지켜볼 만해요. 네, 네. 아니, 뭐, 김남희 후보님, 박선원 후보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최진봉 교수님. 예. 자, 오늘 코멘트를 하신다면은요. 네. 또 현역이 전원 그러니까요.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네. 비례대표 2명도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군데 다로 하면 네. 모두 현역이 탈락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네. 비례 2분,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현역 지역구원 2분. 네. 그 말은 결국 공천 혁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네, 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했던 그 말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 경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이게 누가 누구를 지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이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네.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고 음. 시민들과 당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말처럼 혁신 공천이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네. 국민의힘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을 다른 네. 곳으로 배치하면서 네. 떠나지 못하게 가두리처럼 막아놓고서 하고 네. 있는데 민주당은 네. 과감하게 현역들을 교체해내면서 세대 교체 또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 네.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도 네. 바로 이제 이 시점이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경선을 통해서 바뀌는 것을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음. 그 시점에서 이제 기자회견 날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공천 과정에 갈등이 있었다고 표현되는 건 사실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 탈락이 되면서 그분들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네. 공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혁신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네. 오늘 시점으로 잡은 것 같고요. 네.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정말 총선에 음. 올인해서 가겠다. 즉 공천의 갈등은 여기서 끝. 네. 이제부터는 투표를 향해서 또 그러니까 네. 경선을 향해 경선이 아니라 본선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음.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